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나이 든다는 것은 몸이 늙어가는 일이기보다 마음의 초점이 바뀌어가는 일입니다. 젊을 때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을 흔듭니다. 잘 보이고 싶고 뒤처지기 싫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쉼없이 등을 떠밉니다. 그래서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사소한 일에도 밤잠을 설칠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너무도 큰일 같아서 내 삶 전체를 좌우하는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뒤를 돌아보면 그 많은 걱정이 사실은 내 마음이 만든 그림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남의 시선이 무서웠던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두려워하는 내 집착이 나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붙잡고 있을 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막상 손을 놓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들이 참 많습니다. 법정 스님 말처럼 비워야 할 것을 쥐고 있느라 스스로를 힘들게 했던 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지나고 보니 그때 그렇게 애태우며 걱정하던 것들 참 별것 아니었구나. 이 글은 바로 그 고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인생을 먼저 걸어간 이들이 남긴 말들을 빌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놓아도 괜찮은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조금 덜 움켜쥐고 조금 더 가볍게 걸어갈 수 있다면 나이 듦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1. 남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 내 마음을 말라가게 하는 일. 젊을 때 우리는 남이 사는 모습을 보고 나를 재는 버릇이 있습니다. 친구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덩달아 기쁘면서도 마음 한쪽이 조용히 쑤십니다. 또 다른 친구가 집을 사고 차를 바꾸었다는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내 형편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때 마음속에서는 나는 왜 아직 이 정도일까 하는 소리가 자꾸만 고개를 듭니다. 남의 소식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비교의 잣대가 되어 나를 찌르는 칼이 됩니다. 요즘에는 손바닥만 한 화면 속에서 남의 삶을 들여다보는 일이 더 쉬워졌습니다. 여행 사진, 맛있는 음식, 웃는 얼굴들만 골라 올려진 세상을 보다 보면 나만 제자리인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내 삶은 어느새 부족한 점수표처럼 느껴지고 감사보다 결핍이 먼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조금 들면 한 가지를 천천히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반짝이는 인생도 가까이 가서 보면 누구나 자기만의 밤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러웠던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 속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하지 못했던 아픔과 걱정이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제야 알게 됩니다. 내가 부러워하던 그 삶에도 내가 보지 못한 눈물과 긴 숨이 있다는 것을. 옆집 잔디만 푸르다 하고 부러워했지만 정작 나는 내 마당에 물 한 번 제대로 주지 못한 채 살아왔음을 뒤늦게 알아차립니다. 남의 빛만 보고 내 삶의 가능성은 돌보지 못한 셈입니다. 비교의 마음은 남을 닮아가는 길이 아니라 나를 잃어버리는 길입니다. 남과 나를 견주기 시작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나의 속도로 걷지 못합니다. 남이 빨리 가면 조급해지고 남이 뒤처지면 괜히 안도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사이에 정작 소중한 질문, 나는 어디로 가고 싶은가 라는 물음은
점점 흐릿해집니다. 몸은 분명 내 인생을 살고 있는데 마음은 남의 삶을 기웃거리느라 지쳐버립니다. 불가에서는 남과 싸워 이기는 것보다 비교하려는 마음을 이기는 것을 더 큰 승리라 합니다. 남이 앞서가든 뒤에 서 있든 그 길은 그 사람의 인연과 발자국일 뿐입니다. 나는 내 인연과 내 발걸음으로 걸어갈 뿐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비로소 내 발 아래 놓인 길이 또렷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의 잣대를 내려놓고 나에게 맞는 걸음을 찾을 때 말라가던 마음에도 다시 물이 들기 시작합니다. 남과 나를 견주는 일에서 한 발 물러날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부터 내 삶은 조금씩 제 얼굴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 남의 평가에 매달리는 삶, 내 머릿속이 만든 허상, 우리는 알게 모르게 좋게 보이고 싶다는 마음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싫어도 웃고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하며 속마음은 꾹꾹 눌러둔 채 하루를 넘길 때가 많습니다. 상대가 실망할까봐, 분위기를 망칠까봐,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양보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대체 어디에 있나 하는 허탈함이 밀려옵니다. 남에게는 친절했지만 정작 나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친절하지 못한 셈입니다. 누군가의 한마디 말에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칭찬 한마디에 하늘을 나는 것 같다가도 무심코 던진 말 한 줄에 바닥까지 떨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삶의 기쁨과 슬픔이 전부 남의 입에 달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 나는 점점 나 자신을 볼 줄 모르게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분명해지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에게 관심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남의 눈을 의식하느라 마음이 바쁜데 남들은 각자 자기 삶을 붙들고 버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내가 한 말을 밤새 곱씹는 것은 나뿐이고 그 말을 한 사람은 벌써 잊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무서웠던 것은 남의 시선이 아니라 그 시선을 두려워하는 내 상상과 집착이었습니다. 어느 할머니는 전철역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 눈치 보며 살았는데 가만 보니 아무도 나를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 않구나. 그 순간 어깨 위에 올려두었던 무거운 짐이 툭 하고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수많은 걱정이 사실은 내 머릿속에서 만든 허상이었다는 깨달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불가에서는 남의 평판을 물거품과 같다고 합니다. 순간 솟아올랐다가도 금세 사라지는 물거품에 내 인생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남의 입은 바람 따라 변하고 세상의 평가는 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변덕스러운 것에 마음의 돛을 내리면 내 삶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나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남 앞에서는 친절하지만 나 자신에게는 너그럽지 못하다면 그것은 온전한 자비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남을 속이는 것은
결국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내 진심을 외면한 채 얻어낸 좋은 이미지와 칭찬은 시간이 지나면 허무함만 남을 뿐입니다. 예의를 갖추고 배려하는 것은 좋지만 그 예의가 나를 짓누르기 시작한다면 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버리면서까지 받아온 인정이라면 그 인정은 이미 값이 너무 비싼 것입니다. 남의 평가에 매달리는 삶에서 한 걸음 물러서면 그 자리에서 비로소 조용한 질문이 들려옵니다. 남이 아니라 나는 나에게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이 물음에 솔직해질 수 있을 때 남의 입이 아닌 내 양심 앞에서 편안해지는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삶 나중에로 미루는 즐거움. 현재를 잃어버리는 습관.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이 떠올라도 나중에 언젠가 시간 나면 하고 미루는 버릇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일단 참았다가 여유가 생기면 그때 천천히 즐기면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여행도, 배우고 싶었던 악기도, 마음 한켠에서 오래 불러왔던 공부도 그렇게 나중의 자리에 걸어둡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는 하고 싶은 일의 목록은 점점 길어지는데 정작 한 일은 별로 없는 날들이 쌓여갑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조금 더 먹으면 상황이 바뀌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는 시간이 조금 생겼다고 느끼는데 예전만큼 몸이 따라주지 않고 기운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하고 싶은데 몸이 이제는 조금 힘들다 하고 조용히 말하는 순간들이 많아집니다. 그때 비로소 가슴 깊은 곳에서 조금만 더 일찍 해볼 걸 하는 후회가 올라옵니다. 살다 보면 나중이란 말이 꼭 올 것처럼 느껴지지만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그것을 허망한 약속이라 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기대어 오늘을 저당 잡히는 것은 손에 잡히지 않는 그림자를 쫓는 일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쥐고 있는 시간은 지나간 어제도 아니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도 아니라 바로 오늘뿐입니다. 법정 스님도 오늘이란 날은 다시 오지 않는다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흘려보내고 나면 똑같은 조건과 마음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언젠가는 없습니다. 즐거움이라는 것도 꼭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멀리 해외로 떠나는 여행이 아니어도 좋고 큰 돈이 드는 취미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퇴근 후 잠깐 동네를 한 바퀴 천천히 걸어보는 것, 주말 아침 조용한 카페에서 좋아하는 책을 한 장 더 넘겨보는 것, 짧은 시간이지만 온전히 마음을 두고 차 한 잔을 음미해 보는 것, 이런 소소한 실천들이 모여 언젠가 행복해지겠다는 막연한 약속을 지금 여기를 살아있는 시간으로 바꾸어 줍니다. 불가에서는 한 호흡 사이에도 무상무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짧은 찰나에도 세상은 변하고 우리는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제에 붙들리지 말고 내일에 기대어 도망치지도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시간을 내겠다는 다짐을 조금만 줄이고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한 걸음 내딛는 연습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중으로 미루던 즐거움을 오늘의 작은 실천으로 바꾸는 순간 잃어버렸던 현재가 조용히 제자리를 찾아옵니다. 그렇게 오늘을 충실히 살아낸 사람에게만 내일이라는 선물이 다시 건네집니다.
4. 인간관계. 예의만 남고 진심이 빠지면 공기처럼 허전하다. 우리는 사람 사이에서 상처를 덜 받기 위해 때로는 너무 단정한 예의를 입고 살아갑니다. 모임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분위기를 깰까봐 입을 다물고 속은 불편한데 겉으로는 웃으며 맞장구를 칠 때가 많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내 마음을 뒤로 미루고 넘어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갈등이 적고 조용한 관계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쌓여 작은 응어리들이 생겨납니다. 상대와는 멀쩡히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집에 돌아와 문을 닫고 나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공허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의만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마치 포장지만 남은 선물 상자와 같습니다. 겉은 반질반질하지만 막상 열어보면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상자를 마주한 느낌과 비슷합니다. 말끝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를 주고받지만 정말 고맙고 정말 미안한 마음이 실리지 않을 때 그 말은 껍데기만 남은 인사가 됩니다. 상대도 나도 각자의 역할을 하듯이 웃고 떠들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 사람과 나는 정말 가까운 사이인가 하는 질문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 앞에서 진짜 내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가? 아니면 예의라는 가면만 들고 서 있는가? 불가에서는 거짓된 말과 꾸며진 태도로 맺어진 인연은 오래 가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겉으로 아무리 공손해도 마음이 늘 불편하고 조심스럽기만 하다면 그 관계는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관계에서 솔직함이란 무엇이든 거칠게 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솔직함은 상대를 함부로 대하는 용기가 아니라 나와 상대 모두를 존중하는 정직함입니다. 내가 정말 싫은 것은 괜찮은 척만 하며 삼키지 않고 조심스러운 말로라도 내 마음을 조금씩 내보이는 일입니다. 불편함을 숨기고 미소만 나누는 것보다 서툴더라도 진심을 나누는 쪽이 훨씬 깊은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용기를 내어 싫은 나는 이렇게 느꼈다고 털어놓았을 때 예상과 다르게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도 나도 비슷하게 느꼈다고 말하며 마음을 열고 그때 비로소 서로의 진짜 얼굴이 마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진심이 오가는 순간에 비로소 우리는 이 사람은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형식만 오가는 관계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따뜻함입니다. 법정 스님은 마음이 없는 말과 행동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의를 갖추는 일은 필요하지만 그 예의 속에 마음이 담겨 있어야 비로소 사람과 사람이 이어집니다. 나를 꾸미고 숨겨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것은 언젠가 내 어깨를 더 무겁게 만드는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조금 부족해 보이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나를 허용해 주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숨을 깊게 쉴 수 있습니다. 내가 나답게 있을 수 있는 자리, 조금 서툴게 말해도 괜찮은 사람,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인연,
이런 관계가 몇 사람만 있어도 인생은 그리 허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과 넓게 어울리는 삶보다 적은 사람과 깊이 이어지는 삶이 마음에는 더 큰 평화를 줍니다. 예의만 남고 진심이 빠져나간 관계는 서서히 멀어져 가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물어보아도 좋겠습니다. 이 사람과 있을 때 나는 편안한가? 나는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가? 그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인연이라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잘 가꾸어 가면 됩니다. 진심이 오갈 수 있는 몇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서로에게 등불이 되어주는 인연일 것입니다. 오후 시간과 인연, 다음에 보자가 마지막 인사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바쁨을 이유로 소중한 인연을 자주 뒤로 미룹니다. 전화가 와도 나중에 걸어야지 하고 넘기고 만나자는 말에는 요즘 좀 바빠, 다음에 보자 하고 대답합니다. 그 다음에 라는 말 속에는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으리 라는 막연한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웬만해서는 떠올리려 하지 않습니다. 젊을 때에는 일이 우선이고 사람과의 시간은 언제든 다시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친구의 여행 제안도 오랜만에 보자는 연락도 이번엔 좀 힘들고 다음에 꼭 보자 하며 미뤄둡니다. 하지만 삶은 우리의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고 인연의 시간도 우리의 계획표를 따라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파 누울 수도 있고 멀리 떠나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야 그때 한번 시간을 내어주지 못한 것을 조용히 후회하게 됩니다. 한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 한쪽이 먹먹해지는 기억이 있습니다. 언제 밥 한번 먹자라는 말을 몇 번이나 주고받다가 끝내 그 자리를 만들지 못한 채 이별하는 경우입니다. 그 사람이 병상에 누웠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함께 걸을 수 없다는 말을 전해 들으면 우리가 미뤄두었던 그 수많은 다음에 보자라는 말들이 가슴속에서 조용히 무너져 내립니다. 일은 누군가 대신할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과 오늘 나눌 수 있었던 대화와 웃음은 그때가 아니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불가에서는 인연을 만겁의 시절을 건너온 약속이라 말합니다. 짧게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그 뒤에는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 겹겹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잠시 마주친 눈빛, 우연히 건넨 말 한마디도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래된 인연의 씨앗이 열매 맺은 순간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옆에 서 있는 사람,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을 가볍게 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에 보자라는 말은 때로는 정겨운 약속이 되지만 때로는 다 이루지 못한 인사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연을 아끼는 사람은 오늘을 너무 쉽게 미루지 않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웃을 수 있다면, 한 번이라도 더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완벽한 조건이 아니더라도 조금 피곤하더라도 그 시간을 만들려고 애쓰는 쪽을 택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작은 만남들이 모여 나중에 돌이켜볼 때 큰 위로가 되는 추억이 됩니다. 법정 스님은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의 기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같은 시대와 같은 공간을 함께 건너는 일이 얼마나 드문 인연인지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오늘 나를 떠올려 연락해준 사람, 오래 못 봐서 보고 싶다고 말해주는 사람, 그 인연들을 가능한 한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는 것이 곧 삶을 아끼는 태도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조금 더 자주 볼 걸, 조금 더 함께 웃어줄 걸 하는 아쉬움이 덜하도록 오늘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에게 작은 안부라도 전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바쁜 일을 조금 미루더라도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을 지나치게 미루지 않는 것, 그것이 시간과 인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예의일지 모릅니다. 육물건과 겉모습. 남의 눈보다 내 손에 익은 것이 소중하다. 젊을 때 우리는 좋은 물건을 가지면 인생도 함께 좋아질 거라고 믿곤 합니다. 이름 있는 브랜드의 가방, 반짝이는 시계, 유행하는 옷을 갖추어야 비로소 어른이 된 것 같고 뒤처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가를 묻기 전에 남들 앞에서 주눅 들지 않을까부터 걱정하며 지갑을 열 때가 많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눈으로 나를 상상하며 내 모습을 재단합니다. 그렇게 남의 시선에 맞춰 고른 물건들이 옷장과 서랍을 채워가지만 정작 마음의 자리는 좀처럼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면 끝까지 남아있는 것들은 의외로 화려한 것들이 아닙니다. 유명한 상표가 붙은 물건보다 오래 써서 손에 익은 것들, 볼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들이 조용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닳았어도 그 물건을 잡는 순간 함께 지나온 시간이 손끝에 전해집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산 물건은 유행이 지나면 금세 의미를 잃지만 나와 함께 묵묵히 세월을 견딘 물건은 값과 상관없이 정이 붙습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소중한 것은 값비싼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스며든 것이라는 사실을. 법정 스님은 무소유에서 많이 가질수록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얽매이기 쉽다고 하셨습니다.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가볍게 하는 만큼만 가지라는 권유입니다. 남의 눈을 만족시키기 위한 물건은 늘 더 많이 필요하지만 내 마음에 맞는 물건은 몇 개면 충분합니다. 남이 알아봐 주지 않아도 내가 좋으면 되는 것. 남이 뭐라 해도 내 손에 익어 편안한 것이 참된 내 것이 아닐까요? 겉모습을 꾸미는 일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단정하려는 마음은 좋지만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내 모습을 과하게 포장하기 시작하면 언젠가 그 포장을 지키느라 지치게 됩니다. 불가에서는 모양은 물거품처럼 변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외모와 장식은 내일이면 또 다른 것으로 바뀌지만 그 안에서 웃는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남의 눈에 비친 내 모습보다 내가 나를 볼 때 부끄럽지 않은 얼굴이 더 중요합니다. 물건을 고를 때, 겉모습을 가꿀 때 이런 질문을 조용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남에게 보이려고 고르는가? 아니면 나와 함께 살아주기를 바라며 고르는가? 남의 눈을 위해 채워 넣은 것들은 언젠가 버려질 짐이 되지만 나의 삶에 맞추어 고른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기쁨을 줍니다. 남의 눈을 조금 덜 의식하고 내 손에 익고 내 마음에 맞는 것을 하나둘 골라 나갈 때 비로소 삶은 번쩍이는 화려함 대신 조용하지만
오래가는 풍요로움을 품게 될 것입니다. 7학버, 출세, 직함, 사라지고 나면 무엇이 남는가? 젊을 때 우리는 이름 앞에 붙는 몇 글자로 자신을 설명하려 듭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어떤 회사에 다니는지, 직함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좋은 학교, 번듯한 회사, 남들이 알아주는 자리야말로 인생의 성취라고 믿고 뛰어갑니다. 명함 하나에 내 가치가 실려 있는 것처럼 그 종이장을 조심스레 내밀며 마음 한쪽을 기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회사를 떠나는 날이 오면 그 소중해 보이던 명함은 더 이상 쓸 일이 없게 됩니다. 어제까지는 부장님, 실장님이라 부르던 사람들이 오늘부터는 이름이나 아저씨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허전해지면서 나는 그동안 직함에 너무 의지하고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직함이 떨어져 나가자 마치 내 존재도 함께 조금 줄어든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학벌도 비슷합니다. 젊을 때는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가 사람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느 학교 출신인지보다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어디를 나왔느냐보다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사람을 말해주는 시대가 조용히 찾아옵니다. 불가에서는 이름과 지위를 물 위에 그린 글씨와 같다고 합니다. 잠시 또렷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물결 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지고 맙니다. 그 물 위의 글씨를 지키겠다고 발버둥 치다 보면 정작 발 아래 단단한 땅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글씨가 아니라 그 글씨를 쓰는 마음입니다. 은퇴 후 동네 잔치나 마을 일을 돕다가 할머니 한 분이 항상 고맙네 하고 손을 잡아줄 때가 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 인사에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지고 살아온 세월이 허투루만은 아니었다는 위로를 받습니다. 회사에서 받았던 평가, 상장, 실적, 그래프와는 다른 종류의 기쁨이 거기서 피어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조용히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내 이력서가 아니라 내가 건넨 마음이었구나. 부처님은 사람은 말과 행위로 기억된다고 하셨습니다. 남들이 내 직함을 잊어버린 후에도 내가 한 말과 내가 취한 태도는 누군가의 마음속에 씨앗처럼 남습니다. 힘들어하는 이에게 건넨 따뜻한 한마디, 바쁜 와중에도 들어주었던 이야기, 내가 먼저 손 내밀어 도와주었던 그 순간들이야말로 진짜 이력입니다. 결국 인생의 끝자락에서 남는 것은 그 사람 참 따뜻한 사람이었지라는 한 줄의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어디까지 올랐는지는 시간이 흐르며 흐릿해지지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는지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에 남습니다. 학벌과 출세와 직함은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잠시 쓰는 역할 이름일 뿐입니다. 막이 내리면 모두 벗어놓고 가야 하고 그때 손에 남는 것은 내가 지은 인연과 내가 쌓은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볼 일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직함을 쫓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살고 있는가? 팔 맺은 말 하나씩 내려놓으며 지금을 가볍게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꼭 쥐고 있어야 할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던 마음도, 남의 평판에 매달리던 마음도, 나중에만 찾으며 오늘을 미루던 습관도, 예의라는 이름으로 진심을 숨기던 관계도, 직함과 체면에 기대어 서 있던 나의 모습도 조금만 물러서서 바라보면 없어지면 안 되는 것이라기보다 이제는 놓아도 되는 짐에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불가에서는 쥐고 있을수록 고통이고 놓을수록 자유라고 말합니다. 비운다는 것은 가난해지는 일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덜어내어 진짜 소중한 것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비워보아야 내가 얼마나 많은 헛걱정과 헛집착 속에 살아왔는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부분의 날은 특별한 사건이 없는 평범한 날들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바로 그 평범한 하루 속에 진짜 행복이 숨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밥을 먹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웃을 수 있다는 것, 오늘 할 일을 너무 무리하지 않고 마칠 수 있다는 것, 이 흔해 보이는 일들이 사실은 더 바랄 것 없는 축복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잃어버린 것을 세는 대신 남아있는 것을 세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없어서 괴로운 것보다 여전히 내 곁에 있는 것들을 떠올려 보면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집니다. 이만하면 되었구나, 이만큼이면 충분하구나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사소한 일로 마음을 쓰며 살았을까? 지나고 보니 참 별거 아니었구나. 그 말을 너무 늦게 하기 전에 오늘부터 내 안을 조용히 살피며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남의 잣대, 불필요한 체면, 과한 욕심과 비교심을 조금씩 덜어내다 보면 내 삶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해지고 훨씬 고요해지고 훨씬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비우면 가벼워지고 가벼워지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쥐느라 애쓰던 손을 조금 풀어주고 오늘 이 순간에 가만히 서보는 것,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깊이 쉬어보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한 걸음 덜 움켜쥐려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조금 더 자유로운 자리, 조금 더 평화로운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